군사 전략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더 보완하는 거로 해서 오늘 발제를 마치고 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아산연구소에서 여론조사에 의하면 66.5%가 국민의 66.5%가 우리도 해골이진 개발해야 된다 하는데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식인 사회에서 아직도 핵을 개발하면은 안 된다. 국가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핵을 개발하면은 이런 분리점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좌파 지식인들은 뭐 도대체 북한이 핵을 가졌는데 한국이 가지면 안 된다는 그 전서부터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차지하고라도 우리 보수층의 지식인들조차도 그런 논리를 전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논리의 불가론 이것을 극복을 하면은 이것이 국민 여론화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는 것은 크게 여러 가지 분들이 말씀하시자마는 다 맞는 얘기지만은 크게 봐서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정권 체제 유지입니다. 남쪽으로부터 불어오는 변화, 자유, 풍요의 바람에 의해서 흡수 통일되는 것을 핵으로 막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크게 얘기해서. 두 번째가 우리한테 참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두 번째는 북한 주도의 통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6.15 선언을 실천해서 낮은 단계든 높은 단계든 연방제가 되면은 일단 남북 문제는 민족 내부 국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미국에 개입할 명분도 없고 개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핵을 가진 북하고 벌거벗은 남하고 게임은 끝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북한이 노리는 것인데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지난번 선거에서 48%가 거기에 우리 국민이 투표를 했습니다. 조금만 넘었으면은 바로 이 북한의 핵 전략이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 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6.15 선언을 실천해야 된다고 투쟁하는 정치 세력이 앞으로 집권하면은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북한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북한 핵은 단 한 발이라도 한국에는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고 위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레드 라인은 어디겠느냐? 북한 핵에 대해서. 북한이 지금 ICBM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공을 하더라도 그것을 탐지 사전에 발사되기 전에 미국 MD가 그것을 전부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북한이 ICBM 2등 발사대를 개발하면은 이것은 미국의 대단한 위협이 됩니다. 미국이 사전에 이것을 포착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연합사령관을 하신 과거 예편한 전 연합사령관 한 분을 만나서 핵에 관한 토의를 했는데 그분은 북한이 2등 발사대를 개발하는 요 수준이 미국의 레드라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지금 아주 박차를 가하고 그 수순으로 가고 있죠. 이미 루나 3호라는 것을 이제 인공위성이라 그래가지고 띄웠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ICBM의 발사체를 개발하는 거거든요. 3단계. 그건 이제 곧 성공을 할 것이고 이제 다시 대기권을 진입하는 기술만 거기에 얹히면은 ICBM이 됩니다. 거기에
이동식 발사대는 이미 SS-20 19 해가지고 소련에서 이미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술을 도입하게 되면 그 빠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레이드 라인을 오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미국은 북한의 핵시설을 그 되기 전에 폭격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북한은 미국을 상대할 수 없으니까 남쪽에 보복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이 대응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대응하면은 이것은 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단히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저희가 하루빨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조지하지 않으면은 제2의 한국전이 발발할 가능성을 점점 높여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조속해,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빨리 조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국의 핵우산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미 두 분이 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미국의 핵우산은 그것은 억지력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레토릭, 이제 말로 이제 하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유럽이나 또 미국에 있는 전략가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게 되면 핵무기라는 것은 자국의 전략적 중대한 이익에 한해서만 사용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근데 한국의 전략적 이익과 미국의 전략적 이익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발의 핵도 저희 사활이 걸린 문제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핵우산은 이것은 레토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전이 다시 발발하면은 미국 지상군이 다시 옛날 502시대에 있듯이 50만 명이 올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바라면 안 된다. 이미 그것이 미국에는 정책화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좀 보완해서 말씀드릴 것은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제 공격론입니다. 이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국민을 위안하게 하는 데는, 위안을 주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핵에 대응하기 위한 억지는 두 가지입니다. 억지는 건 보복 능력과 의지인데, 보복 능력을 가지는 거하고 아니면은 거부 능력을 가지는 거, 저기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거부 능력을 가지는 거 두 가지인데, 선제 공격은 거부 능력의 하나죠. 지금까지 거부 능력은 실용화된 적이 없습니다. 미국도 실용화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이것은 100%, 그러니까 99%도 아니고 100%의 정보력과 100%의 신뢰도를 갖춘 파괴력이 존재돼야지 이 거부 능력을 갖췄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많은 핵보유국들이 전자인 보복 능력을 가짐으로써 억지력을 하기 위해서 핵을 선택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북한이 핵무기를 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망했느냐,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 유지하는 등 군사비 부담으로 인해서 소련과 같이 망할 것이다 하는 희망입니다. 이러한 막연한 희망도 우리 국가 전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구소련도 미국이 매드라고 이제 확증 파괴 핵 억지력을 가지고 언론에서는 이걸 스타워즈라고 별명을 붙였는데,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SDI를 추진해서 소련의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소련이 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북한이 핵을 가지니까 망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 이것은 국가 전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망할 때 망하더라도 설사 뭐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됩니다.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이제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아직도 북한 핵 불령 운운하고 있다면은 이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이제는 그 지나간 옛날 노래인데 아직까지 그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국가 운명을 펴지지도 않을 가능성이 많은 미국의 핵우산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벌써 최종 파괴 운운하면서 협박을 시작한 북한의 호의를 구걸할 것인가, 뭐 중국에 도와달라고 구걸을 할 것인가. 우리 그 답은 간단합니다. 이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은 만일 핵을 개발하지 않고 핵을 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누가 착안해낸다면은 그것은 노벨 평화상감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핵을 개발해야 되는 국가 전략으로서 세우고 이것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어떻게 최소화하고 극복할 것이냐를 우리가 논의해야 됩니다. 근데 핵을 뭐 개발하면 된다 안 된다를 논의 안 되는 것은 이건 나라로서는 이게 옳은 일이 아닙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성명서에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미국의 전술핵을 갖다 놓는다. 그게 성명서에 이렇게 붙였습니다. 조갑재 대표께서도 그 말을 이제 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조갑재 선생님께서 어떻게 군사적인 지식도 이렇게 탁월한 게 가지고 계신가 했는데 갖다 놓되 상호 같이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됩니다. 불란서가 핵을 개발할 때 네이터에서 미국이 그걸 막기 위해서 핵을 포라리스 그 핵폭탄을 3개기를 유럽에 갖다 놓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키를 달라. 유럽 국가에 나토 국가에 키를 달라. 그 키는 못 주겠다. 그럼 공동으로 하자. 공동으로 하기로 해서 핵 공동군까지 창설하기로 해놓고 그 마지막 키는 주의관이 가진다는데 그 주의관은 누구냐? 미국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술핵을 한반도에 아무리 갖다 놓은들 그건 미국 거지 한국 게 아니기 때문에 억지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술핵을 육상에 갖다 놓으면 그것이 유용하고 바닷속에 있으면 유용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지금 핵 잠수하면 전부 핵을 탑재해가지고 동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있는 전술핵이나 우리 지상에 갖다 놓은 전술핵이나 똑같습니다. 북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술핵을 뭐 100개 아니라 1000개 갖다 놓더라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이것이 가질 때 그것이 억지력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핵을 개발한 카드를 가지고 그것을 미국하고 협상하든가 또 지금 불완전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네이토식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협상을 하든가 여러 가지 우리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그 시발은 우리 국민이 우리도 핵을 개발해야 된다 하는 우리 국민의 이제 교리, 우리 국민의 뜻이 우리 국내를 비롯해서 미국에 중국에 알려질 때 이것이 시발점이 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은 한국이 그런 소리를 좀 내줬으면 하고 속으로는 바라는 그런 징후들이 많습니다. 롬스펠드가 아주 강경파인데 퇴임하고 나서 핵어록을 썼는데 거기에도 이런 말을 합니다. 중국이 북한 핵을 폐기 못하면은 한국, 일본, 대만이 핵 가지려고 할 텐데 그때 중국이 후회할 것이다. 핵어록이 그리 나옵니다. 또 부시 대통령 핵어록에도
자기가 2003년인가 2007년에 가서 이제 그 당시 장점이 한데 만일 북한 핵을 막지 못하면은 일본이 핵을 개발하는 거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그렇게 경고를 했다. 그렇게 회고록에 나옵니다. 일본이 핵을 만드는 것을 조지할 수 없다는 얘기는 한국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그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함의가 담겨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승문 박사가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본이 핵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은 중국은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중국은 일본하고 핵 경쟁을 해야 됩니다. 일본하고 핵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안보 전략 그리고 경제 전략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도저히 중국으로서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안 그래도 스스로 발벗고 나서서 뭐 김정은이 모가지를 잡든 뭐하든 북한 핵을 폐기할 겁니다. 그것을 미국이 하나로 수는 없고 한국이 왜 그런 것도 못하느냐 하고 속으로 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핵은 우리 국민, 우리 이제 정부를 바라볼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 뜻이 모아지면은 전부 따라가게 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국민운동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